반갑습니다. 데이앱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주주님들. 현재의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지 오늘 한번 이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. 2023년 실적 공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이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, 그리고 우리가 4월달 이 주가로 봤을 때 우리가 4월 달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익스프레스가 이 지속적으로 이 소송에 있어서 패배를 하면서 이 공정위로부터 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이 가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. 현재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 하나그룹과 이 한익스프레스의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 규모를 보실 때 1120억에서 연 12%라는 높은 이자율에 현재 기업은 큰 위기를 겪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당기 순이익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, 향후 이 기업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익스프레스 좀 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죠. 현재 2023년 이 실적을 봤을 때도 이 거래처 매출에 대한 이 감소와 이 소송 비용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,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이 적자, 그리고 영업이익은 큰 폭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 증가는 현재 이 한익스프레스의 이 재무 구조를 더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. 현재 우리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? 바로 이 쿠팡과 네이버가 있죠. 하지만 현재 중국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중국 이커머스가 독과점 형태로 많은 위기를 겪었다라고 보이고 있고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방면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현재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? 보시는 것처럼 바로 보여드릴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성장성 이번에 좀 큰 폭으로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현재 이 기업으로 봤을 때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2022년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, 현재 이 하나에너지 관련해서 소송을 지속적으로 졌고, 또 여기에 대한 이자율과 이 가징금에 있어서 큰 폭으로 감내해야 될 만큼 이 부채 비율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기적인 모멘텀, 그리고 현재 기업의 이런 현금 관련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해보기 어렵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, 이 금리 또한 현재 인하를 올해만 이 미국 금리 인하가 올해만 이 8번 이상을 외쳤잖아요. 또 현재 우리나라는 이 미국 금리를 눈치 보고 있고, 이 부분은 현재 6번, 뭐 4번 갈수록 줄어들고, 또 각종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있어서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 한익스프레스를 기업인 아닌 바로 이 주가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해야 되냐? 하는 것처럼 이 과거 2024년 최근에 한동훈 관련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값은 참 반납하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로 좀 유심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한익스프레스 이한식 사회이사와 한동훈 전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면서, 또 현재는 김앤장 이 법률사무소에서 한동훈 장관의 부인과 직장 동료 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4월 달에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월 달이 굉장한 피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. 이로 인해서 각종 이 테마주들의 힘이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요. 하지만 이 총선에서 이 국민의 힘이 승리하게 된다면
다음 총선에서 이 한동훈 전 장관이 출마할 것으로 좀 암시가 될 수 있고, 또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었다, 현재 한동훈 전 장관이 있어서 그렇다, 한동훈이 있어서 그렇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강력한 이 차기 대권 후보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로 인한 여파로 정치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되돌파, 이렇게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하지만 저는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, 이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재료 소멸의 위험성이 있어요. 우리가 4월달 이 선거가 끝나고 후부터는 이 재료 소멸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고, 또 현재 재무 구조 상태도 안 좋은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. 이 한익스프레스 앞으로의 수급과 현재의 주가의 흐름, 또 이슈는 어떤지 지속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